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네요. 33K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지 라인인 33,300불까지 정확히 떨어졌고, 지금 상황이 딱 33,325불이니까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하면 28K 28,800불까지 열려 있습니다. 33K가 오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3K가 되니까 RSI가 30까지 정확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RSI가 30 이하로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이었죠. 그때가 RSI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이 지점이죠. 이 지점 그때 30 이하로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와 똑같이 더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더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 지점이 이제 28,800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추매를 했습니다. 제가 33K, 28K까지 계속 추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단타 시드를 가지고 35K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3K에서 다시 한번 후방을 쳤습니다. 물타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요분을 남겨뒀죠. 28,800불이 오면 그때 이제 싹 집어넣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옵니다. 미국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이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제롬 파월이든 자넷 옐런이든 바이든이든 주식과 암호화폐를 죽인다는 건 결국 그들의 몰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그리고 입법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론과 그리고 지지율이죠. 지지율.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조금 이따 하나의 데이터가 떠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지율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제롬 파월은 미 연준의 신뢰도겠죠.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최악.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무슨 유혈 사태, 시비, 이런 게 일어날 듯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상해에서 보니까 시위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을 상해 자체를 봉쇄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애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폭동 아닌 폭동을 일으켰더라고요. 제가 얼핏 뉴스를 봤습니다만,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33,300불을 드디어 터치를 했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까지 28,800불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800불에서 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패닉셀, 그냥 얼마 손해 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몽땅 모조리 던지겠죠. 이 RSI가 그 던짐을 기다리는지, 28,800불에서 던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겠죠. 암호화폐 투자자 60%가 뭐 이거는 데이터일 뿐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던질 생각이 없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공포에 맞닥뜨리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죠. 60%에 대한 데이터는 28,800불이 무너지면 왜 페어닉스 엄청난 떡락이 올 수밖에 없냐. 28,800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보려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매물대를 갖고 있는 이 라인, 이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이전에도 28,800불의 매물대들이 엄청 많아요. 33K의 전 저점이 28K니까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신저점, 다시는 28,000불을 가지 않을 신저점이 33K라고 했는데, 이 33K가 뚫리면 28,000불에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던진다는 겁니다.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되는 꼴은 누구나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3K에서 막강하게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28K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8,800불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던지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요.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또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좀처럼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이 지점 28,800불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소유가 달라지는 거죠. 개미들 0.5개, 2개, 1개, 3개, 0.0005개 이런 것들이, 개미들의 이 작은 양들이 결국 기관에서 이 전체를 갖고 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 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떤 걸 여러분들 느끼시냐. 일반인들이, 개미들이 BTC를 하나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러냐, 나는 안 던질 건데, 난 하나 0.5개 이거 절대 안 던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실상 이런 공포가 맞닥뜨려지면 BTC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BTC를 쳐다보기 싫다 그러면 뭘 쳐다보기 싫을까요? 암호화폐 전체를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죠. 항상 상승이나 펌핑은 이런 분들이 떠나면 그때 대상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들이 하나의 BTC를 온전히 들고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갈수록, 특히나 BTC는 대장주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그 성질 자체가 완전 틀려요. 뭐든지 최초로 나온 것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커피숍이 사라지더라도 스타벅스는 살아남는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스타벅스는 그 어떤 불황에도 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커피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스타벅스가 올리면 다 올리고. 그러니까 뭐 커피 업계의 대장주죠. 스타벅스는 똑같습니다. BTC도 주체가 없는 코인이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만들었던 이 BTC가 분명히 2세대, 3세대 코인과는 차별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 뭐 유래, 역사와 전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셔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자, 상대 강도 지수가 30이면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에선 거기다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아침까지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이 전 저점인 28,8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열려 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갈수록 시민들은 경제 정책 위반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신뢰도가 2자릿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코로나 이후에 바이든이 됐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됐든 그들의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신뢰도가 어마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그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리플과 SEC 소송이 빨리 전개되지 않으면 결국 SEC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게 된다. 뭐가 됐든 도가 됐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SEC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미 연준까지 그 신뢰도의 여파가 이어진다는 거죠. 5월 2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현 경제 지도자들, 경제 정책 입안자들,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미국 경제를 관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57%에서 40%로 아주 떡락을 했고, 이거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뢰도가 55%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12%, 그리고 바이든은 17%가 하락을 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게 폭동이죠, 폭동. 그리고 시위, 데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 지도자들의 신뢰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시점이죠. 2008년 10월 11월부터 슬금슬금 나왔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그리고 금융위기가 다가왔죠. 그때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충분히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목격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달러의 해칭 수단,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개발을 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순수한 P2P 거래를 디지털 안에서 가능하게 했던, 순수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정부의 컨트롤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그렇게 해서 지금 13년 정도가 흘렀죠.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금융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될 거다. 또 그때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거다. 라는 그의 철학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미래에 갔다 온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국가 경제, 점점 암울한 미국인들의 평가로 인해 주요 미국 지도자들의 국가 경제 권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흔들거리고 있다. 미 연준과 경제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미국인들만이 아니다. 많은 경제 분석가, 금융 저술가, 그리고 경제학자들까지 미 연준이 지금의 상황을 절대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도가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신뢰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가장 전 세계적, 전 인류적으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미국이 흔들거리고 미국이 자빠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되기 때문이죠. 주식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결국 그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액션에 따르는 그 나비 효과가 결국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화딱지가 나 있는데, 짜증이 나 있는데, 미쳐버리겠는데, 이놈의 리플 회사는 또 열일 중에 있어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코인일까요? 도대체 전혀 지금의 환경들과는 상관없이 묵묵하게 그냥 리플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참 재밌는 코인이에요. 언제 봐도 진짜. 제가 리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한 10가지,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의 코인들은 아예 데이터 자체가 안 올라와요. 그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채널들이 한계가 있는데 심지어 제가 보는 채널이 12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비체인, 이오스, 네오 이 정도의 뉴스가 올라오지 그 외에는 아예 그냥 뉴스거리 자체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일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리플은 진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 데이터는 정말 거의 제가 보는 채널 안에서 거의 하루에 한두 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물론 올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또 브로드캐스팅 하고 그런 뉴스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리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서 리플의 장점 그리고 리플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들 외에도 리플은 크로스 버더 페이먼트, 국경 간, 국내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결제 라인의 가장 저변에 그리고 가장 상위 계층에서 결국 XRP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세계 준비 통화라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SBI 그룹, SBI가 갖고 있는 리플의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8.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1000억 개에서 8.7%면 8.7%인가 7.8%인가 정확지는 않은데 8.7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870억 개 정도 되나요? 왜 갖고 있을까요? SBI란 이런 금융, 공룡 기업이 쓸데없이 SBI 그룹에서 리플 XRP를 홀드하고 있을까요?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SBI 그룹에서 보너스를 XRP 리플로 지급을 했다는 데이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임직원들, 직원들 보너스를. 이런 금융 지주회사에서 하나의 특정 코인을 갖고 있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리플이라는 거, 그거는 결국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런데 XRP 리플은 끊임없이 전 세계 주요 은행, 뭐 중앙은행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는 이 네트워크가 모두 구축이 되면 그렇잖아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유통이 돼야만 이게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이걸 쓴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드린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SBI 그룹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XRP 결제 가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에요. 국경 간. 이 플랫폼은 비트코인과 XRP로 결제를 받고 있고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용이하게 한다. 중고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출 또한 용이하게 한다. 일본의 SBI 그룹은 SBI 아프리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BI 모터 재팬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XRP를 거래의 주류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XRP를 지불로 수락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최초의 플랫폼이다. SBI가 만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고차 정보를 전 세계 신흥국에 제공을 하고 연간 약 5,000대의 차량 수출을 촉진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안에서 중고차 거래를 결국 비트코인과 XRP 리플로
결제를 하고 받겠다는 거죠. 주요 시장은 탄자니아, 케냐, 잠비아,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바하마, 그리고 카리브해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융 지주, 정말 다국적 기업의 이 금융 지주 회사가 왜 XRP를 선을 댈까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XRP의 가장 큰 파트너가 SBI죠. 이 두 회사는 어쨌든 아시아에서 XRP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BI 주주들에게 XRP를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BI 같은 거대 금융 지주 회사가 결제 라인을 바꾼다는 거, 그것도 XRP로 바꾼다는 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SBI와 관련된 모든 계열사, 그리고 SB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수많은 회사들의 결제 라인이 결국 점차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곳들에서 SBI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은 결국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많아져서 결국 ISO 20022를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리플은 이미 2017년부터 ISO 20022를 채택을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최첨단 금융 결제 라인의 XRP를 SBI가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SBI와 관련된 전 세계 수많은 금융 지주 회사들과 같이 연계된 음모론들이 많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음모론의 중심에 항상 SBI가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SBI가 XRP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어쩌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XRP 리플의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SEC에 소송이 걸린 회사, 미국에서는 왕따를 시키는 회사,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암호화폐 XRP. 왜 미국에서 저럴까요? 자국의 회사를 강한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이라는 거, 그 강한 긍정을 내보이기 위해서 충분히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연애하시면 아시겠지만 좋아하면 괴롭히잖아요.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